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어떠한 생활 기록부를 갖춘 아이들이 좋은 건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20계열로도 인지도가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먼저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는 이제 일괄합산으로 이제 100%로 이제 선발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자 2합 7등급 이내예요. 2합 7 이내이기 때문에 뭐 영어 포함해서도 이제 뭐 2합 7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그러다 보니까 뭐 2합 7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역시 여기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갔죠? 바로 면접에 3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류 70에 면접 30%가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교과보다는 학종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많다라는 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를 아이들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을 다 학종으로 보내면서 공통점들이 있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어떠한 생활기록부를 갖춘 아이들이 좋은 건지 자, 그 점을 지금부터 잘 말씀드릴게요. 먼저 서류평가 비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24학년도 이후로 이제 서울과학기술대를 포함해서 뭐 경희대, 건국대, 그 연대, 그다음 외대, 시립대 서류 평가 요소가 바뀌었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의 4대 요소라고 하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 인성이었지만 서울과학기술대도 2024학년도부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근데 진로 역량이 45%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죠. 진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점을 아실 건데, 지금까지 이제 제 방송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그런 모든 대학교들이 지금 진로 역량 비중이 좀 높아진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진로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래 무조건 이 진로에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교에서는 진로 역량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 그 방송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 방송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평가 35%인 서울과학기술대는 이제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학업 성취도, 네,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학교에서 그 등급이라든지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수업에 임하는 자세, 그다음 자기주도적인 태도, 이런 점들이 생활 기록부에 보였는지, 그다음 탐구력. 근데 탐구력은 그대로 뭐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탐구력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이 부족해도 서울과학기술대를 뒤집고 갔던 학생들이 이 어떤 좀 탐구력에도 어떤 점 연결시켰는지 그 점 좀 나와 있거든요. 그 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 45%가 들어갔죠. 진로 역량 말 그대로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와 진로 탐정 활동과 경험이에요. 근데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 의외로 서울과학기술대라든지 이제 광운대라든지 그냥 상명대라든지 여기에서는 내신이 부족해도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할 필요가 있는데 종종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이런 학생들이죠. 내가 내신을 끌어올리겠다 해서 내신 향상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내신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수능 최저 맞춰서 교과 전략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뭐 그게 좀 정시도 좀 깊이 파서 정시 간에서 올리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과의 수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와 관련된 역량들이 최소 생기부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 이 과학은 뭐, 그 물리 역량이 중요하다, 화학 역량이 중요하다, 뭐 수학의 미적분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점과 관련돼서 그 역량들을 어떤 동아리나 개인별 세분 특기 상황이나 거기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공 관련 교과에서 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는 교과라든지 그 다음 또 하나가 정말 신청을 못해서 마지못해 신청 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교육교도 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두 번째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그냥 말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경험 정도인데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정말 모든 대학교마다 진로 역량을 보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이게 종종 빠져요. 뭐가 미흡하냐면 그 아이가 노력한 과정이 안 나왔다라는 거. 그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달랑 어떤 주제로 무슨 활동을 했다, 무슨 실험했다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로 탐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평가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성장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대학교 평가에서는 진로 역량을 평가하기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자기소개서가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하 기록부에서 여러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장 스토리가 과정의 디테일 속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 좀 생기부에 조금 약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리더십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좀 서류평가 이 비율을 보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학업 역량, 특히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진로 역량을 서울 과학기술대는 전공 영역에 맞춰져 있어요. 즉, 학과에 맞춘 생기부수를 유리하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그게 구성해 나갈 때 보통 고3 때부터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고3 때부터 나오면 좀 늦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딱 대략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내신 한 중간고사 딱 나오면, 그때부터 그 이 내신에 따라서 여러분 나는 인솔을 하겠다. 내가 이 등급으로는, 인솔을 하기가 힘들어. 근데 나 어떻게 인솔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꼭 이때부터 전략적으로 생기를 만들어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좋아하는 어떤 특정 대학교에 맞춰가지고 생기를 맞춰서 대학교에 올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종종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이 정도가 나왔다. 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도 좀 내신이 좀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미 자기의 현실적인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좀 뭐라 할까. 희망사항을 더 가지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신 올라가겠지? 열심히 하면.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열심히 하면 내신 올라가겠지? 라고 이렇게, 희망사항을 갖는 학생들, 물론 내신에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대학교를 좀 생기부를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좀 대학교를 올리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 진로 역량이 학과로 보고, 학과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열 같은 경우 서울과학기술대는 이공계열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공계열도 서울과학기술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그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 중심으로 생겨를 맞춰버리던가 인문계열을 이제 계열 중심으로 맞추던가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를 이제 합격한 학생들, 학종으로 정말 부족한 그 내신을 뒤집고 합격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에 정말 세분화돼서 정말 잘 맞춰졌어요. 정말 그 학과에서 그게 요구하는 그 학생, 그 학과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그런 학생의 생기부를 읽으면 딱 그 느낌이 딱 들어요. 당연히 또한 전공 관련 내신이 전체 내신보다 좋았죠. 그다음 두 번째, 학업 역량이 학교 무엇이죠? 탐구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학업 역량의 탐구력이 진로 역량과 항상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역량과 아까 학업 역량 탐구력이 말 그대로 무엇이 지적 호기심 바탕이었었죠. 지적 호기심이 전공 관련 교과와 진로와 관련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탐구력을 같이 보여주면서 진로 역량과 연결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생기부를 보면, 그 과학기술대 생기부 학생들 생기부를 보면 관심 분야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만 그냥 파고들었다라는 게 보여요.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생활기록부가 창취학 활동과 그다음 과세특 활동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과학기술 합격했던 아이들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보여요. 과세특하고 창취활동도 연계성 같은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에 항상 그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가 연계되어서 그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 건축공학과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막 층간 소음만 깊이 파고들었던 아이. 그다음 또 학생 같은 경우 이공계열 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경과 알림 패드판 이 점을 막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연계해서 그것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상황극을 딱 보니까 아, 이 학생은 정말 층간 소음을 정말 그 노력하는 아이구나. 아, 이 학생 정말 시각 장애인을 정말 거기에 구체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점만 파고든 학생은 이게 뚜렷이 보였던 학생들이 서울과학기술대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서울과학기술대가 목표라면 이 점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면접평가에서 마찬가지, 면접평가에서도 학업역량 35, 진로역량 40%, 공동적률 25%입니다. 근데 진로 역량에 보면 무슨 평가가 있냐면 창의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일단 물론 당연히 서류 기반인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과학기술대의 부족한 내신을 뒤집고 일치 합격했던 아이들이 뭐라고요? 세 분야마다 특정 관심 분야가 있다라는 점에 생김의 구체 정말 잘났다 보니까 그 점과 관련돼서 면접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깊이 있고 꼬리 물고 질문 나오고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 면접 보고는 학생처럼 그러거든요. 과기대는 니어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 물어보는 건데 정말 전공 관련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정도의 면접에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성적 분포들을 보면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열은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 정도 되고요, 자연계열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후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은 인문계열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후반, 자연계열도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이공계열로서는 그 다음에 인서울로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부족한 내신을 뒤집고 어떻게든 내가 서울과학기술대 가겠다는 학생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공통점을 갖고 면접에서 뒤집어서 매년 합격하였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학기술대 목표를 한다면 지금부터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관심사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